네, 안녕하세요. 저는 바스프에서 케어 케미컬스 안에 퍼스널 케어 팀에서 마케팅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정지민이라고 합니다. 한국에서 태어나고 중1 때까지 학교를 다녔고요. 이제 그 이후에는 광저우의 캐나다 국제학교로 학교를 옮겨서 고등학교까지 졸업을 하고 그 다음에 대학교를 홍콩 중문대로 오게 됐어요. 전공은 이제 비즈니스 쪽을 전공을 했고 마케팅과 금융학을 전공을 했어요. 바스프는 많은 분들이 생소해 하실 회사인데 저희는 이제 화학 쪽이고요. 본사를 독일에 두고 있으면서 이제 석유나 가스 쪽부터 중간에 이제 뭐 소재에 들어가는 텍스처라던가 서페이스 솔루션 혹은 농업에 관련된 솔루션부터 이제 컨슈머 구즈까지 들어가는 모든 원료를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는 그 큰 화학 회사예요. 그래서 현재로는 한 11만 5천 명 정도가 전 세계적으로 임직원으로 근무를 하고 있고 환경이나 지구의 그런 변화라던가 아니면은 글로벌적으로 많이 디스커스 되는 토픽을 가지고 서스테이너블한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도록 많이 포커스를 두고 있어요. 제가 일하는 부서는 이제 퍼스널 케어라 그래서 화장품에 들어가는 원료 쪽을 많이 하다 보니까 저희 회사는 이제 B2B를 하는 회사인데 저희 부서는 좀 B2C를 또 같이 봐야 되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제 B2B, B2C 둘 다의 그런 트렌드 같은 거를 항상 봐야 하고 이제 고객사에서 요청을 할 시에는 거기에 또 맞춰가지고 이제 저희가 솔루션을 제공을 하기도 해야 하고 이제 저희 회사 아무래도 화학회사다 보니까 프로젝트가 이렇게 단기 프로젝트라고 해도 한 6개월씩 걸려요, 그게. 이제 6개월에서 막 길게는 몇 년이 걸리는 프로젝트를 뭐 미리 트렌드를 봐서 예측을 하고 그런 업무 쪽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하루 일과가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요. 홍보나 이쪽도 당연히 담당을 해야 하고요. 근데 홍보하는 물건이 화학 관련된 거다 보니까 약간은 좀 달라요. 홍보하는 그런 게. 그래서 이제 이 원료가 이제 어떻게 작용을 해서 이 화장품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거를 주로 저희가 홍보를 하고요. 급하게 이제 뭐 커스터머가 뭔가를 요청하면 당연히 1순위로 그거를 무조건 제공을 해드려야 되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또 미팅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은 이제 각 미팅 들어가서 각 컨트리들이랑 또 얘기를 해야 하고 그리고 이제 회사 자체가 규모가 크다 보니까 이제 아시아 지사에서는 얼라이먼트 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제가 2014년도에 이제 홍콩 중문대 졸업을 할 때쯤에 다른 취준생들과 마찬가지로 이제 이력서를 여기저기 작성을 하던 도중에 케어 케미컬스라는 부서의 자리가 난 거를 알게 되었고 이제 마침 이제 알던 지인분이 거기 파이낸스 팀에서 일을 하고 계셔서 처음에는 파이낸스 팀으로 지원을 했어요. 근데 이제 인터뷰를 하다 보니까 회사 내 자체적으로 이제 마케팅 쪽이 더 맞다고 판단이 돼서 이력서를 마케팅 팀에 넘겼고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컨트랙터로 채용됐다. 그 다음에 이제 15년도에 정직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지원하는 포지션 따라 사실 다르긴 해요. 이제 연구 쪽이나 개발 쪽 혹은 이제 전문성 지식을 요구로 하게 되면 전문 분야를 무조건 졸업한 사람들한테 우대를 해서 필요할 때 수시로 채용을 하기도 하고요. 이제 아시아 지사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공채는 없어요. 나라마다 조금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되기 때문에 홍콩만 이제 놓고 보면은 수시로 채용도 하고요. 인턴도 이제 필요할 때 오프닝이 항상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 컨트랙터도 항상 이제 필요할 경우에 오픈이 돼요. 저도 그렇듯이 저도 이제 비즈니스 졸업을 해서 어쩌다 보니까 화학회사를 갔는데요. 화학회사라고 해서 꼭 화학 전공자만 있는 건 아니에요. 완전히 다른 분야에서 정말 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희 회사도. 사실 처음에 힘들었어요. 아무래도 화학회사다 보니까 이제 미팅 같은 거 할 때도 그렇고 고객사를 만나도 그렇고 이제 원료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힘들긴 힘들었지만 그게 사실은 제가 일을 계속 하게 하는 모티브가 되기도 했거든요. 저는 회사를 처음 찾을 때 아무래도 뭔가 장기적으로 계속 배울 수 있는 회사를 찾았었어요. 그게 이제 바스프라는 회사를 마지막에 결정하게 된 입사 계기가 되기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화학을 몰라도 제가 이제 열심히 이제 배우려고 노력을 하고 다는 이해를 못 하더라도 이제 물건을 프로모션 하는 데 있어서까지 지장이 없게 알 수만 있으면은 사실 본인 노력에 따라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영어는 당연히 기본적으로 서로 소통하는 데서 쓰이는 언어고요. 이제 중국어를 하게 되면 항상 플러스가 있어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소프트 스킬로는 좀 커뮤니케이션을 확실히 잘 할 수 있는 사람을 선호를 많이 해요. 그런 것도 중요하고 오픈 마인드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다이버시티를 중요시 여기다 보니까 이제 많은 국적, 많은 백그라운드의 사람이 정말 많거든요. 그럼 그 사람들이랑 소통을 하고 그 사람들의 다이버시티를 존중하고 수용도 할 줄 알아야 돼요. 정말 힘들어요. 취업 준비하는 거. 그게 뭐 유학을 했다 그래서 더 쉽고 이런 게 아니라요. 홍콩에서 졸업을 했다고 해서 이제 홍콩 유학생들이랑만 이렇게 경쟁을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밖에 나가면은 아이비리그 학생들이랑 경쟁을 하는 위치에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취업 준비가 정말 힘들어요. 그때로 돌아가라면 다시 돌아가고 싶진 않지만 그때가 정말 태어나서 처음으로 저에 대해서 조금 시간을 갖고 생각을 해봤던 때 같아요. 그래서 한 번쯤은 학교라는 테두리가 아직 있을 때 생각해보는 굉장히 좋은 계기거든요. 그 사람들이 나를 봤을 때 왜 회사에 나를 채용을 해야 되는지, 저처럼 한국어 하는 사람들도 많고요. 중국어가 백그라운드인 사람도 많고요. 그럼 영어를 하는 사람 당연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다른 친구들이나 학교 내에서 이제 좀 관찰을 하면서 내가 저 사람들보다 나를 어필할 수 있는 게 더 뭔지 한 번쯤은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저는 인터뷰 볼 때 그랬어요. 공부도 열심히 했지만 나는 뭐 운동도 좋아했고 운동을 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만날 교류가 됐다. 이런 사소한 게 좀 인터뷰할 때 많이 그래도 어필이 되거든요. 제가 한 번쯤은 내가 뭔가 다른가 생각해봤다는 걸 보여주니까요. 그래서 사소한 거라도 꼭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길 바란다고 말해주고 싶어요.